안녕하십니까. 자, 지난주 거 확인 한번 해볼까요? 자, 5주차 내용인데 지난번에 착오부터 진행했었죠. 자, 먼저 1번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한 경우, 일단 이용을 동그라미 합시다. 먼저 착오에 관한 조문은 몇 조예요? 109조. 109조 조문은 어떻게 되죠? 내중착 중무선이죠. 내중착은 뭐예요?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을 것. 그다음 중무,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그다음 선, 취소로서 선의의 제담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표의자는 끝에 착오가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라도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원래 취소를 하려면 표의자에게 뭐가 없어야 돼요?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되죠. 그럼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취소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다만 이 키워드가 이제 이용이죠.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뭐 하려고 했다? 이용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이용은 뭐 생각나야 돼? 세자. 반가이죠, 반가이. 반가이 생각나요? 그러니까 중대한 과실이다가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하려고 했다면 표의자의 과실이 중대한 과실이다가 무슨 과실로 줄어든다? 경미한 과실로 반으로 까인다는 겁니다. 결국 이때는 착오를 이루 취소할 수 있죠. 따라서 1번은 5. 2번 갑시다. 결론 늘 중요합니다.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모한 후라도 해지한 후라도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있죠. 얘도 5. 그다음 3번 갑시다. 3번 당사자가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지 않기로 약정 동그라미 하시고 그 위에다 써볼까요? 109조는 강행규정이다 임의규정이다. 임의규정. 그러니까 착오에 관한 109조 규정은 임의규정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착오가 있다고 하더라도 취소하지 않도록 특약을 맺어도 그런 특약은 다 유효한 거예요. 자, 따라서 표의자는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이거 맞죠? 자, 그다음 4번에 가서 농지, 그 다음에 하천 동그라미합시다. 농지의 상당 부분이 하천임을 사전에 알았더라면 농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의 착오에 해당될 수 있다. 이 박쥐의 말은 뭐예요? 이게 뭐에 관한 착오죠? 토지의 현황에 관한 착오죠. 그 판례 생각나요? 1800평 전부 경작 가능한 농지인 줄 알고 매수했는데 1355평의 하천 부지를 이루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내 토지의 현황에 관한 착오인데 토지의 현황, 경계에 관한 착오는 얘는 중요 부분에 해당한다,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하죠. 자, 그다음에 5번 갑시다. 자, 5번은 지분이 미미하게 부족하다. 이게 포인트죠. 그러니까 지분의 근소한 부족, 토지의 지적 부족. 약간 지적상의 면적보다 실제 면적이 조금 부족하다. 지분이 약간 부족하다. 이건 중요 부분이다 아니다. 아니죠. 따라서 얘도 5. 그다음 6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상대방이 읽어봅시다. 시작. 상대방이 그럼 뭐가 중요한 단어예요? 동의라는 단어가 중요하죠. 진의에 뭐했다? 동의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착오 개념으로 제가 설명해줬던 내용이 이겁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물건을 98만 원에 팔 생각이었는데 89만 원으로 잘못 줬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은 89만 원을 쓸 의사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갑의 진의는 얼마예요? 98만 원의 진의, 의사라는 겁니다. 진의, 의사 똑같은 말입니다. 그다음 89만 원으로 표시를 한 거죠. 그럼 의사와 표시가 일치해요, 불일치해요? 불일치하고 불일치한 걸 자기가 모르죠. 그럼 이때 갑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물건을 98만 원에 팔 생각이었는데 89만 원을 잘못 줬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은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것을 갑이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착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뒤쪽에 보니까 여기 상대방이 착오자의 진의에 뭐였다? 동의했다. 이건 뭔 말이냐면 지금 갑이라는 사람은 89만 원을 쓸 생각이 98만 원을 쓸 생각이었는데 89만 원을 잘못 줬고 만 거예요. 그런데 이 상대방이 착오자의 진의에 동의해줬다. 그럼 갑의 진의는 얼마예요? 98만 원의 진의죠. 여기에 이제 상대방이 동의를 해줬다 그랬으니까 결국 갑 네가 원하는 것대로 98만 원에 계약을 하자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갑이라는 사람은 원래 얼마에 팔려고 한 거죠? 98만 원에 팔려고 했고 그다음 상대방 쪽에서 네가 89만 원을 잘못 표시한 건 맞는데 그냥 98만 원에 계약을 하자라고 얘기를 한 거니까 갑은 원래 팔려고 한 금액에 계약이 이루어진 거예요. 결국 갑이라는 사람에게는 손해가 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는 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겁니다. 다시 표의자의 착오에 대해서 상대방이 착오자의 진의에 뭐했다? 동의를 해줬다는 겁니다. 그럼 결국 표의자가 원래 하려고 한 금액에 계약이 이루어진 거니까 표의자가 손해가 난 게 없다는 겁니다.
이때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X가 되고요. 그다음에 7번도 중요한 표현이 나오죠. 무슨 불이익이죠? 경제적 불이익. 표의자가 경제적 불이익을 입은 바가 없다. 경제적 불이익이 없다. 이건 중요 부분이다 아니다? 아니죠.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가 없겠네요. 따라서 X. 그 다음에 8번 가서요. 중대한 과실 밑줄하시고 중대한 과실. 먼저 실판을 볼까요? 갑, 이 사람 이제 을에게 의사를 표시한 거예요. 그럼 갑은 의사표시를 한 사람이니까 갑은 표의자. 을은 갑의 의사표시를 받은 사람이니까 이 사람은 상대방. 자, 그런데 이 의사표시에 이제 갑의 착오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갑은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뭐 하려고 하는 사람이죠? 취소하려고 하는 사람이고 상대방은 취소를 시키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안 시키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안 시키려고 하는 사람이죠. 그럼 이때 요 착오에 관한 109조 조문이 내, 중, 착, 중, 무, 선이었어요. 그럼 이때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다라는 건 누가 입증해야 되죠? 표의자가 입증하는 거죠. 그러니까 취소하려고 하는 갑이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다라는 걸 갑이 입증하는 겁니다. 그럼 이때 상대방은 이게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인 건 맞는데 갑 너한테 중대한 과실이 있으니까 너는 취소를 못한다 이렇게 주장 입증하는 겁니다. 그럼 이때 이 상대방이 중대한 과실에 대해서 입증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럼 표의자는 자신의 의사표시가 효력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갑은 착오를 일으키는 사람이니까 이 의사표시를 뭐 하려고 하는 사람이죠? 취소하려고 하는 사람이죠. 결국 표의자는 자신의 의사표시가 효력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다.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이다.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이고 상대방은 표의자 너한테 중대한 과실이 있으니까 너는 취소를 못한다. 그래서 너의 의사표시는 완전 유효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럼 상대방은 의사표시가 효력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죠. 표의자는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이고 상대방은 효력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 뒤쪽에 의사표시의 효력을 부인하는 자 밑줄 하시고 그럼 의사표시의 효력을 부인하는 자는 표의자를 말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이니까 표의자 말하는 거죠. 그럼 상대방이 입증을 해야 되는데 결국 중대한 과실도 표의자가 입증해야 된다는 지문이니까 5의 X. X. 자, 얘는 법률 문제라기보다는 얘는 사실 국어 문제죠. 국어 문제. 그래도 실수하지 않아야 되니까 차근차근 잘 따져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 9번 갑시다. 아파트 인근 단지는 이거 지난번에 봤던 판례죠. 공동묘지가 조성되어 있다는 걸 알려주지 않았다. 이건 적극적으로 속인 거랑 똑같죠. 따라서 얘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하죠. 자, 그다음에 10번 갑시다. 10번은 뭐가 키워드일까요? 있는이 포인트죠. 그러니까 제3자의 사기에 의해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라는 표의자. 그러니까 상대방 자체가 있으니까 이때는 언제나 취소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쭉 밑줄 합시다.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라야 취소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10번은 O 맞죠? 그 다음에 11번 갑시다. 11번 강박 동그라미 하시고 그 다음에 증여의 내심의 효과 의사가 결여된 것 밑줄 하시고 얘는 뭘 말하는 표현일까요? 증여의 내심의 효과 의사가 결여된 것. 이건 뭘 말하는 거냐면 비진의 표시를 말하는 표현입니다. 이게 비진의 표시. 또 조금만 연습하면 금방 해결되죠. 자, 그럼 강박은 의사와 표시가 일치해요, 불일치해요? 일치하죠. 그러니까 강박의 경우에 의사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다음 표시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나 의사 결정 과정에 하자가 있는 경우가 이게 강박이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비진의 표시. 그 사직할 의사가 없는데 사직서 제출했고 사직서 제출한 사람이 불일치한다는 걸 자기가 아는 게 이게 비진의 표시죠. 비진의 표시는 의사가 있다 없다? 없죠. 표시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한 걸 표의자가 아는 경우가 비진의 표시라는 겁니다. 그럼 포인트는 뭐냐면 강박은 의사가 있는 경우다 없는 경우다? 있는 경우죠. 그리고 비진의 표시는 의사가 있는 경우다 없는 경우다? 없는 경우라는 겁니다. 즉 강박은 의사와 표시가 뭐하는 경우고 일치하는 경우고 비진의 표시는 아예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경우라는 겁니다. 그럼 결론은 뭐냐면 이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절대 비진의 표시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다시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비진의 표시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요 11번이 요걸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강박에 의해 증여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그러니까 증여할 의사도 있고 표시도 한 거예요. 대신 쫄아서 한 것뿐인 겁니다. 따라서 증여의 내심의 효과 의사가 결여된 것, 즉 비진의 표시라고 할 수 없다는 거니까 5의 X예요. 5.
자, 그럼 결국 결론은 뭐 11번을 통해서 뭘 잘 기억해야 되냐면 비통착 세 가지는 공통점이 뭐죠?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경우고 사기 강박은 의사와 표시가 일치한다. 이게 차이점이라는 겁니다. 자, 12번에 갑시다. 상대방 없는 애, 없는 동그라미 하시고 자,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에 관해서 제3자가 사기 또는 강박을 했다는 겁니다. 그럼 이때 표의자는 언제 쓸 수 있죠? 언제나죠, 언제나. 따라서 12번은 O. 13번 대리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리란 대리인이 모두 직접 본인에게 귀속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O의 X요. X죠. X. 틀렸죠? 틀렸어요. 그럼 어디가 틀린 거죠? 자신의 이름으로가 아니죠. 자신의 이름으로 아니고 본인의 이름으로. 본인 이때 요 대리인이 자신의 이름, 그 자신은 대리인을 말하는 거고 이제 본인은 법률 효과를 받는 갑을 말하는 겁니다. 반드시 요 본인의 이름으로가 되어야 됩니다. 이런 거 쉬운 거 실수하시면 안 돼요. 14번 준법률행위와 불법행위는 전혀 대리가 인정되지 않는다. 준법률행위 원칙적으로 대리 안 되죠. 대신 되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있죠. 되는 경우 뭐죠? 의사의 통지하고 관념의 통지. 그다음 불법행위는 전혀 대리가 되지 않습니다. 이건 준법률행위 전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틀린 거예요. 자, 그리고 15번 수동대리에는 능동대리에 관한 법 원칙을 부분적으로 준용하고 있다. 이건 맞죠? 준용이 준해서 적용한다는 겁니다. 필요한 변경을 가해서 적용하는 걸 준용이라고 말합니다. 16번에 가볼까요? 수권행위 밑에다 써봅시다. 얘는 단독행위다, 계약이다. 단독행위. 따라서 갑이 을에게 매각에 관한 대리권을 주겠다는 갑의 의사표시 한 개만 가지고 되죠. 따라서 수권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끝에 대리인이 될지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 X죠. 그러니까 갑의 의사표시 한 개만 가지고 되는 겁니다. 17번 수권행위는 반드시 수권행위 밑에다 씁시다. 얘는 또 요식행위다, 불요식행위다. 불요식행위죠. 불요식행위. 특별한 방식은 필요가 없는 겁니다. 서면으로 하는 것도 되고 구두로 하는 것도 되죠. 그런데 반드시 위임장을 작성하여 교부하는 방식으로 해야 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X. 16번도 X, 17번도 X. 자, 18번. 임의 대리권의 발생 원인은 뭐죠? 내자. 임의 대리권의 발생 원인은 수권행위. 법정 대리권의 발생 원인은 법률 규정 등. 그런데 법률 규정에 의해서만 발생한다. OX, X. 그 다음에 19번에 갑시다. 자, 그럼 19번 대여금의 영수 권한 속에 네 마음대로 채무를 면제해도 좋다. 이런 권한은 포함돼야 안 돼요. 안 되죠. 따라서 대여금 채무를 면제하기 위해서는 다시 본인의 특별수권이 필요하다가 돼야 되죠. 네, 틀렸고.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자, 20번 갑시다.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은 일정한 범위 내의 보존 행위와 이용 행위 및 계량 행위만 할 수 있다. O의 X예요. X예요. 틀렸어요. 자, 이게 조금 더 한 번 더 읽어볼까요? 틀린 사람은 한 번 더 읽어보세요. 만은 맞죠. 일정한 범위 내 그 위치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일단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는 세 가지만 할 수 있죠. 세 가지 뭐죠? 보이게만 할 수 있죠. 보이게만. 보존행위, 이용행위, 계량행위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대신 보존행위와 이용 계량행위는 차이가 있는데 어떤 차이점이 있죠? 보존행위는 얘는 무제한 할 수 있죠. 그다음 이용 계량행위는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라는 제한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지문 자체가 일정한 범위 내의라는 말이 맨 앞에 있죠. 그 일정한 범위 내의 그랬으니까 얘는 보존행위도 꾸며주고 이용행위도 꾸며주고 계량행위도 꾸며주는 거예요. 그럼 결국 세 가지 모두 다 일정한 범위 내라는 제한이 있다는 지문인 거예요. 그럼 아까 봤듯이 보존행위는 성질이 변해도 돼야 안 돼요? 되죠. 그러니까 이거 맞게 되려면 보존행위가 앞으로 튀어나와야 돼요. 보존행위와 일정한 범위 내의 이용 계량행위만 할 수 있다. 그렇게 돼야 맞는 지문이 되는 겁니다. 왜 틀린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21번에 갑시다. 대리권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임의 대리인. 그 다음 밑줄 해볼까요? 부패하기 쉬운 물건의 매각행위 밑줄합니다. 그러니까 물건이 썩을 것 같아서 팔아서 돈으로 바꿔놨다는 겁니다. 자, 이런 건 무슨 행위일까요? 이건 더 안 썩도록 현상을 유지한 거죠. 이건 무슨 행위다?
보존행위. 그다음 이 경우는 성질이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문제를 어떻게 푼 거죠? 성질이 변했죠. 성질이 변했잖아요. 이게 물건인데 팔아서 돈으로 바꿔놨잖아요. 그러니까 물건이다 돈으로 완전히 바뀐 거니까 성질이 변한 거죠. 그런데 보존행위는 성질이 변해도 돼요, 안 돼요? 되죠. 따라서 이런 건 허용된다, 안 된다?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차근차근 잘 따질 수 있어야 돼요. 21번은 5. 22번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은 재산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는 행위는 무제한할 수 있다. 먼저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는 행위. 이게 무슨 행위죠? 내자 계량행위. 그러니까 계량행위도 성질이 변하면 안 되죠. 근데 무제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니까 틀렸고. 자, 23번에 갑시다. 본인을 대리하면서 동시에 자기가 상대방이 되어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뭐라 그래요? 자기 계약. 그다음 양쪽 본인을 대리해서 자기 혼자 법률행위 하는 경우가 이게 쌍방 대리입니다. 그다음 24번에 갈까요? 자기 계약과 쌍방 대리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끊고. 5의 X요? 5. 금지 이유는 뭐예요? 금지 이유가 본인의 이익을 해야 할 가능성 때문에 금지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가 있죠. 그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가 허체죠. 본인의 뭐가 있거나 허락이 있거나 그다음 채무의 이해. 여기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고 되어 있으니까 5의 X. 그러니까 요 부득이한 사유는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사유이다 아니다. 아닌 거예요. 25번 대리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으로 본인을 대리하는 것이 원칙이다. 각자 대리가 원칙이에요? 공동 대리가 원칙이에요? 각자 대리가 원칙이죠. 각자 대리. 틀렸고. 그다음 26번 공동 대리의 제한인 경우. 그다음 볼까요? 밑줄. 대리인이 상대방에 대해 의사 표시를 할 때. 이건 무슨 대리를 말하는 거죠? 대리인이 상대방에게 의사 표시를 하는 거니까 이건 무슨 대리예요? 능동 대리. 밑에 공동 대리의 제한이 붙어 있는 경우에 능동 대리는 이때 공동의 뜻이 무슨 공동이죠? 의사 결정의 공동이죠. 그래서 의사 결정에 관해서만 공동 전원이 일치하면 되고 행위까지 공동을 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다음 27번에 가서 현명에 있어서 대리인이 그다음 줄여 볼까요?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했고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밑에 본인을 위한다는 말은 본인에게 경제적 이익을 주겠다는 뜻이다 아니다? 아니죠. 이익이 아니고 뭘 주겠다는 거죠? 내자. 그게 법률 효과죠. 법률 효과를 주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자, 28번 해볼까요? 본인이 사망하거나 성녀두견 심판이나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대리권은 소멸한다. 일단 5의 X예요? X죠, X. 자, 그러면 일단 얘를 정확하게 맞추려면 임의 대리권과 법정 대리권의 공통된 소멸 원인을 잘 기억해야 되죠. 그게 본사, 대사, 성파죠. 본사는 뭐예요? 본인의 사망, 대사, 성파, 대리인의 사망, 성녀두견의 개시, 파산. 자, 그러면 본인 쪽에 대리권 소멸 사유는 무엇뿐이죠? 사망뿐이죠. 그러니까 성녀두견 심판하고 파산 이게 틀린 거고요. 그다음에 요 사망, 성녀두견의 심판, 성녀두견 심판, 파산 선고를 내버려 두려면 사람을 바꾸면 되죠. 뭐로 바꾸면 되죠? 대리인으로 바꾸면 되는 겁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임의 대리권과 법정 대리권의 공통된 소멸 원인은 본사, 대사, 성파다. 그거 잘 외우는 겁니다. 그다음 29번에 가볼까요? 대리인이 그다음 밑줄하면서 따라옵시다.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때. 결국 뭘 하지 않았다는 거죠? 현명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의사 표시는 자기를 위한 것으로 추정되나? 5의 X예요. X죠. 이게 틀렸죠. 그러니까 추정이 아니고 본다. 그러니까 추정이 아니고 본다. 단주라는 겁니다. 아예 을리가 계약을 체결할 때 대리인이라는 표시를 하지 않으면 을리가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것으로 못 박아 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추정하고 간주는 좀 달라요. 그러니까 추정은 반대 사실이 입증이 되면 추정되는 사실이 깨져요. 근데 간주는 반대 사실이 입증이 돼도 간주되는 사실이 깨지거나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추정한다인지 본다인지 잘 구별하셔야 될 대목입니다. 본다가 돼야 되고요. 다만 뒤쪽도 중요하죠. 상대방이 대리인으로서 한 것임을 언제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때는 현명이 있는 거나 마찬가지로 되죠. 이때는 본인에게 효과 기소한다는 겁니다. 그럼 29번은 뭐 때문에 틀린 거예요? 추정 때문에 틀린 겁니다. 30번 의사표시 효력이 좀 밑줄하고 따라옵시다. 의사의 흠결, 사기 강박 또는 언어 사정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것까지 밑줄하시고 두 자로 말하면 뭐죠? 요게 하자. 따라서 의사표시 효력이 뭐로 인하여? 하자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경우에 그 사실의 유무는 누구를 표준으로 결정해야 돼요? 대리인이죠. 그런데 본인을 표준으로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라고 돼 있으니까 X.
31번 갑시다. 대리인은 빵빵 능력자임을 요하지 아니한다. 무슨 능력자?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먼저 대리인 권리 능력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필요하죠. 의사 능력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하다. 그런데 무슨 능력이 필요 없죠? 행위 능력 필요 없다는 겁니다. 밑에 대리인이 행위 능력 필요 없는 이유는 뭐예요? 대리인이 법률 효과를 받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32번에 갑시다. 자, 미성년자을 대리인인 미성년자 밑줄 합시다. 대리인인 미성년자. 아까 대리인은 무슨 능력자임을 요하지 아니한다.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대리인이 미성년자와 같은 행위 능력이 없는 사람도 얼마든지 대리 행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고 이 대리 행위는 뭐하다? 완전 유효. 따라서 대리인은 행위 능력자일 필요 없으니까 우리 미성년자 이유도 이 대리 행위는 완전 유효하다는 겁니다. 따라서 갑은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5의 X예요. XX. 병이 을이라는 사람이 미성년자인 걸 알았는지 몰랐는지 이거 전혀 상관없습니다. 우리 미성년자 이유도 이 매매 계약이 완전 유효해서 본인 갑은 언제나 취소할 수 없는 겁니다. 다음 33번 제한 능력자인 대리인이 그랬어요? 그럼 제한 능력자인 대리인이 그랬으니까 대리인이 어떤 사람이라고? 대표적으로 미성년자 이런 경우를 하는 겁니다. 그 밑에 미성년자도 법정 대리인 동의 없이 얼마든지 대리 행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다 보니까 법정 대리인이 대리 행위를 취소할 수도 있다, 없다? 없죠. 결국 31번, 32번, 33번 세 개를 묶어볼까요? 이런 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결국 대리인은 무슨 능력자일 필요 없다. 행위 능력자일 필요 없다는 겁니다. 자, 34번 가볼까요? 대리권을 수여했는데 이제 중간에 지문이 길게 났는데 포인트가 정해져 있죠. 한정, 후견, 개시, 심판입니다. 그럼 대리인이 성년 의견, 개시,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럼 대리권 소멸하죠. 그런데 한정, 후견, 개시, 심판을 받은 것만 가지고는 대리권 소멸한다, 소멸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둘은 어떤 차이가 있냐면 요 피성년 후견이 나고 피한정 후견인 중에 누가 상태가 더 심한 것 같아요? 피성년 후견이 훨씬 상태가 심한 사람이에요. 이건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조금 부족한 사람이 법원에 선고를 받으면 피한정 후견인이 되는 거고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가는 사람이 법원에 선고를 받으면 피성년 후견인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요 훨씬 상태가 심한 피성년 후견인 되었을 때 성년 후견 개시 심판이 내려졌을 때 대리권이 소멸하는 겁니다. 약간 부족한 것 정도 가지고는 대리권이 소멸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35번에 갑시다. 또 길긴 한데 키워드가 정해져 있죠.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죠? 일단 허락이죠. 허락. 뒤쪽에 갑을 대리하여 자신이 토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는 겁니다. 이게 내자로 뭐죠? 이게 자기 계약이죠. 자기 계약. 그러면 자기 계약과 쌍방 대리는 원칙적으로 허용돼요, 금지돼요? 금지. 그런데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가 허체. 여기는 본인의 뭐가 있다는 거죠? 허락. 허락이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자기 계약을 할 수 있다. 맞죠? 자, 그 다음에 36번에 갈까요? 가분들에게 대리권을 줬고 그 다음 병의 채무 불이행이 있는 경우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해제가 키워드죠. 해제. 그럼 가분들에게 어떤 대리권을 준 거예요? 토지 매각에 관해서 대리권을 준 거죠. 그 밑에 토지 매각에 관한 대리권 안에 네 맘대로 계약을 해제해도 좋다. 이런 권한은 포함돼요? 안 돼요? 안 되죠. X. 다음 37번 갑시다. 37번. 이건 내용은 또 똑같아요. 토지 매각에 관해서 대리권을 줬고 그다음 현명을 하고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겁니다. 자, 그런데 병이 매매 계약을 적부하게 뭐 있다? 해제. 그럼 해제하면 일단 분매령의 효력이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죠. 그다음 해제의 경우에 상대방한테 받은 거 돌려줘야 되는데 그 돌려주는 반환 이름 뭐죠? 이게 원상 회복 의무. 자, 다만 요 대리의 경우에 법률 행위의 당사자는 누구죠? 법률 행위의 당사자는 을과 병이죠. 대리인과 상대방. 그런데 법률 효과는 누구 사이에서 생기는 거예요. 갑과 병. 즉 본인과 상대방 사이에서 법률 효과가 생긴다는 겁니다. 따라서 원상 회복 의무는 을과 병이 부담한다. 그러면 5의 X. X. 반드시 갑과 병. 대리는 절대 들어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겁니다. 법률 효과는 모두 직접 누구에게 귀속하기 때문에 본인에게 귀속하기 때문에 해제로 인한 원상 회복 의무는 본인과 상대방이 부담하는 거가 돼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봤고요. 오늘은 이제 무효하고 취소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책으로 기본서 167페이지 볼까요? 167페이지. 167페이지. 자, 거기 가면 쭉 내려가시면 이거 표가 하나 있죠.
167페이지 표 찾으셨어요? 일단 표에다가 별표, 무효와 취소의 차이점에서 표, 별표를 하시고 그 다음에 무효의 기본적인 내용, 취소의 기본적인 내용을 거기 한번 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교환은 1페이지 하단이고요. 그다음 기본서 167페이지 표 내용 잠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직장 다니면서 시험 합격하기가 쉽지 않아요. 혼자 공부하면 물어볼 데도 없고 에듀윌 유료 회원은 평일 야간에도 심지어 주말에도 밀착 관리를 해주니까 의지가 많이 됐어요. 에듀윌은 합격의 지름길입니다. 자, 그럼 내용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것 중에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것도 있었고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것도 있었죠. 그러니까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죠? 뭐 반사회적 법률행위 무효죠. 또 불공정한 법률행위 무효. 또 비유, RR, 무선. 또 통정의 표시 무효고 그다음 원시적 불능 이런 거 무효죠. 그다음 의인사능력 없을 때 무효 이런 것들 배웠고 그다음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걸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걸로 뭐 배웠죠? 일단 사기 강박, 또 착오, 그다음에 미성년자. 그러니까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 없이 계약을 체결하면 그 계약은 뭐 할 수 있죠? 취소. 그러면 그러니까 이번 시간에 공부할 내용은 뭐냐면 의사표시를 하면서 정상적 의사표시의 경우는 당사자가 뭐한 대로 의혹한 대로 효과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비정상적 의사표시로 무효가 되는 경우도 배웠고 취소할 수 있는 경우도 배웠단 말이에요. 그리고 법률행위 목적이 안 좋을 때 법률행위 효력이 무효가 되는 경우가 많았죠. 이렇게 법률행위가 무효가 되었을 때 취소가 되었을 때 어떻게 법률관계를 정리를 해야 되느냐 그 내용들을 이제 이번 시간에 공부를 할 겁니다. 자, 먼저 무효부터 볼까요? 칠판을 봅시다. 건물 가지고 있고 그럼 통정오의 표시 가지고 해볼까요? 통정오의 표시. 그럼 채권자 A가 갑에게 돈 1,000만 원 빌려준 겁니다. 경매 청구를 하려고 하니까 갑이라는 사람이 자기 친구들과 매매한 것처럼 짜고 친구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놨다는 겁니다. 그럼 갑은 허위 표시를 한 사람이니까 갑의 이름 뭐죠? 표의자. 을의 이름 뭐가 되죠? 상대방. 이렇게 매매한 것처럼 짜고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둔 거예요. 자, 그러면 갑하고 을이 1월 1일 날 가장 매매 계약을 한 겁니다. 이때가 계약 체결 시. 그럼 이 매매 계약은 무효 외요 취소할 수 있어요. 일단 가장 매매 그랬으니까 통정의 표시 말하는 거죠. 일단 조문 생각나야 되겠네요. 몇 조? 108조. 108조. 몇 주기 지나지도 않았는데. 108조. 조문 간단하죠. 통정무선이죠.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를 뭐라 한다? 무효를 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매매 계약은 무효. 자,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이 3월 1일에 너랑 체결한 계약은 무효다 이렇게 요때 주장한 겁니다. 그럼 계약을 체결한 건 언제예요? 1월 1일 무효 주장한 건 3월 1일. 그러면 3월 1일부터 매매 계약의 효력이 상실되는 거예요. 1월 1일부터 매매 계약의 효력이 상실되는 거야. 1월 1일부터. 그러니까 즉 뒤늦게 무효를 주장하긴 했지만 그 효과는 처음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계약 체결 시부터 이 계약은 효력이 없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다만 이제 문제는 뭐냐면 갑이 무효를 주장하면 매매 계약을 체결한 시점인 1월 1일로 거슬러 올라가서 계약의 효력이 없어지는 게 맞아요. 그런데 갑이 무효를 주장하기 전이면 이 매매 계약은 일단 효력이 생긴다 안 생긴다. 그러니까 무효를 주장하면 처음으로 되돌아가서 계약 체결한 시점까지 되돌아가서 효력이 없어지는 게 맞죠. 그런데 갑이 무효를 주장하기 전이면 일단 매매 계약의 효력이 생긴다 안 생긴다. 안 생겨요. 이게 무효의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무효 주장하기 전에도 매매 계약의 효력이 생긴다 안 생긴다. 안 생겨요. 그러니까 포인트는 이겁니다. 무효는 매매 계약을 체결한 시점부터 즉 법률행위 성립 당시부터 처음부터 아무런 효력이 생기지 않는 게 이게 무효예요. 그러니까 무효는 개념 정의하려면 반드시 이 말이 꼭 들어야 됩니다. 첫 번째 내용이 가장 중요합니다. 언제부터? 처음부터. 다시 무효는 뜻이 뭐라고요? 처음부터 아무런 효력이 생기지 않는 게 무효예요. 그 다음에 지금 가장 매매 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누구죠? 갑하고 을이죠. 그럼 갑 무효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죠? 을도 무효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다음에 갑에게 돈을 빌려준 갑의 채권자 A도 너네들 사이의 계약은 무효다라고 갑의 채권자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내용은 무효는 누가 주장할 수 있어요? 누구든지. 다시 무효는 누가 주장할 수 있다? 누구든지. 자, 그 다음에 요 무효의 경우에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요 가장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3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3년 전에 체결한 계약을 지금 끄집어내서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죠. 가장 매매하고 10년의 세율이 흐른 겁니다. 1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도 무효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그러니까 무효는 주장 기간에 제한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앞으로 무효하면 요 세 가지 내용이 꼭 생각이 나야 됩니다. 첫 번째, 무효는 언제부터? 처음부터 아무런 효력이 생기지 않는 것이고, 무효는 누구든지 주장할 수 있으며, 무효는 주장 기간에 제한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요 세 가지는 기본 개념이라서 까먹으면 안 됩니다. 자, 그다음 취소 내용을 좀 배웁시다. 취소. 자, 교환 2페이지 넘어가 볼까요? 자, 이것도 그 취소 사기 사례가 좀 해봅시다. 갑 건물 가지고 있고 건물에 대해서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겁니다. 매매 계약을 체결했으니까 갑의 이름 뭐가 되는 거죠? 갑은 매도인, 을의 이름은 매수인. 자, 그다음 화살표 잘 볼까요? 이렇게. 자, 누가에게 사기를 친 거예요? 자, 을이 갑에게 사기를 쳤다는 겁니다. 그럼 갑은 사기당해서 의인사표질한 사람이니까 갑의 이름 뭐죠? 표의자, 을의 이름 뭐가 되죠? 상대방. 자, 그럼 이때 요 사기를 당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이제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준 겁니다. 그럼 이때 여기도 내용은 똑같아요. 1월 1일 날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겁니다. 그럼 먼저 이 매매 계약은 무효예요, 취소할 수 있어요? 그럼 사기 강박에 관한 조문은 몇 조예요? 110조. 다시 비진이 표시 몇 조? 107조. 통정의 표시는 108조. 차고는 109조. 사기 강박은 110조. 그럼 110조 조문은 사강 취선이죠. 먼저 사기를 당했으니까 이 매매 계약은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때 갑이라는 사람이 3월 1일에 이 계약을 취소하겠다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다시 계약을 체결한 건 언제죠? 1월 1일. 그런데 3월 1일에 계약을 취소하겠다라고 갑이 주장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매매 계약은 3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1월 1일. 똑같아요. 그러니까 취소를 주장한 때부터 아니고 처음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계약의 효력이 없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다만 무효하고 결정의 차이점은 좀 전에 무효는 언제부터 효력이 없는 거라고 그러죠? 처음부터. 근데 이때 이 취소의 경우는 갑이 취소를 주장하면 처음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계약 효력이 없어지는 게 맞는데 갑이 취소를 주장하기 전인 겁니다. 아직 취소를 주장하기 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이 매매 계약의 효력이 생긴다 안 생긴다? 생긴다는 겁니다. 이게 취소의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취소를 주장하기 전에는 매매 계약의 효력이 생긴다 안 생긴다? 생겨요. 그러니까 취소는 1번이 가장 중요합니다. 1응 뭐하다? 유효. 그러니까 1응이라는 게 한편으로 보기에는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런 뜻입니다. 일단은 뭐한 법률행위, 유효한 법률행위를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게 이게 취소가 되는 겁니다. 자, 무효는 처음부터 아무런 효력이 생기지 않는 거고 취소는 취소를 주장하기 전까지는 일단 효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자, 그다음 7번 다시 오시면 사기당한 갑은 계약을 취소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죠. 을은 취소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아까 무효는 누가 주장할 수 있다 그랬죠? 무효는 누구든지 주장할 수 있지만 취소는 아무나 주장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누구만 주장할 수 있다. 취소권자만 주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요 취소는 이제 세 번째 주장 기간에 제한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기당한 사실을 알았다. 그러면 사기당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내에 취소를 해줘야 되고 또 매매 계약을 체결한 때부터 10년 내에는 취소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무효는 주장 기간에 제한이 없지만 취소는 주장 기간에 제한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계약의 해제는 뜻이 뭐죠? 해제. 물론 일시적 계약을 없애는 게 맞는데 해제는 뜻이 완전 유효한 계약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것. 해지는 완전 유효한 계약을 장래에 대하여 소멸시키는 것. 무효는 처음부터 아무런 효력이 생기지 않는 것. 그 다음 취소는 일응 유효한 법률행위를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것.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생각해봐야 될 건 뭐냐면 이때 요 무효하고 취소는 각각 법률행위를 할 때 하자가 있는 거죠. 법률행위를 할 때 하자가 있는 건 맞는데 무효가 하자가 훨씬 큰 거예요. 취소가 하자가 큰 거예요. 무효가 하자가 크다, 취소가 하자가 크다. 대표적으로 의사무능력은 무효죠. 그러니까 술에 떡이 된 상태에서 계약 체결했다는 겁니다. 이건 무효. 갑이 착오를 일으켜서 계약을 체결한 거예요. 이건 취소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이때 요 의사 능력이 없는 경우가 하자가 훨씬 큰 거라는 거예요. 착각을 일으킨 경우보다. 따라서 무효하고 취소를 비교를 해보면 어떤 게 하자가 훨씬 크다는 거죠? 무효. 그러니까 무효는 하자가 워낙 크고 중대해서 처음부터 아무런 효력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근데 취소는
법률행위를 할 때 하자가 있는 건 맞는데 무효에 비해서는 비교적 하자가 경미하다는 겁니다. 경미하니까 일단 효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개인의 선택에 맡기는 겁니다. 그러면 하자가 있는 경우니까 일단 효력은 생기되 이 사람이 생각해보고 계약의 효력을 없애는 게 좋겠다. 그럼 취소를 하게 되면 처음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효력이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다시 무효와 취소를 비교를 해보면 어떤 게 하자가 훨씬 크다고요? 무효가 하자가 훨씬 크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각각의 사유들을 좀 외워봐야 되는데 이런 책으로 다시 169페이지 올까요? 169. 자, 거기 보면 각각의 사유라고 되어 있는 거 표 맨 끝에 각각의 사유라고 되어 있는 거 찾았죠? 거기다가 암기라고 씁시다. 자, 표 끝에 가면 각각의 사유라고 되어 있는 거 암기. 이걸 제가 교환으로 다시 정리를 해가지고 왔는데 칠판을 볼까요? 자, 그럼 칠판 와서 먼저 무효는 뜻이 뭐였죠? 아까 무효의 뜻. 처음부터 아무런 효력이 생기지 않는 것. 그다음 두 번째 무효는 누가 주장할 수 있다. 누구든지 주장할 수 있고 세 번째 무효는 주장 기간에 제한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자, 무효 사유 교환에다가 교환 2페이지 하단에 보면 쓸만한 공간들이 많이 비어 있죠. 자, 그거 빈칸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무효 사유 첫 번째가 권리 능력 없을 때 사자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다음 두 번째 뭘 쓰면 될까요? 의사 무능력, 의사 능력 없을 때, 그러니까 명정 상태 생각하시면 되죠. 술에 떡이 된 상태에서 계약 체결했다. 밑에 법률행위 효력은 무효가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 확가적사 순서대로 정리하면 되죠. 그다음 나오는 게 법률행위 목적 확정할 수 있어야 되는데 확정은 언제까지 확정할 수 있으면 되죠? 이행기까지 확정할 수 있으면 되죠. 그런데 이행기에 와서도 도대체 무엇을 하고자 하는지 확정할 수 없다. 그러면 법률행위 효력은 무효가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원시적 불능 써야 되겠네요. 원시적 불능. 매매 계약 체결하기 전에 건물이 전부 화재로 소실해버려 없다. 원시적 불능의 경우에 법률행위 효력은 무효가 됩니다. 그다음에 강행 복귀 중에서 단속 복귀 위반한 경우에는 유효하게 되죠. 무슨 복귀 위반일 때? 효력 복귀 위반일 때 무효. 그다음에 반사회적 법률행위 쓰면 되겠네요. 반사회적 법률행위 103조. 또 불공정한 법률행위 노인 사례. 요거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법률행위라서 효력이 무효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비유, 무선. 비유 이게 뭐죠? 비진의 표시는 원칙적으로 유효, 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 그다음 무효로서 누구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통정의 표시 쓰면 되죠. 통정무선입니다.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 표시는 무효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조건 파트에 나오는 내용인데 미리 좀 당겨서 미리 외워버립시다. 첫 번째 불법 조건부 법률행위인데요. 갑이을에게 네가 병을 살해해주면 5천만 원 주겠다. 이렇게 조건의 내용이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를 이건 불법 조건부 법률행위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반사회적 법률행위 할 때 부척관계의 종류를 해제 조건으로 증여계약이 바로 불법 조건부 법률행위가 되는 겁니다. 이런 건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 그다음에 불정무, 기해무 이렇게 쓸까요? 불정무, 기해무. 그러니까 나중에 외울 내용인데 지금 미리 정리합시다. 불정무 이건 뭐냐면 불능 조건이 정지 조건이면 무효라는 겁니다. 불능 조건이 정지 조건이면 무효. 그다음 기해무 이건 기성 조건이 해제 조건이면 무효가 되는 겁니다. 설명은 나중에 할 텐데 다음 과정 가서 할 텐데 일단 무효 사유에 해당되니까 일단 외워두고 시작하자 이겁니다. 불정무, 기해무 이렇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무효 사유를 쭉 한번 세봐요. 총 몇 개인지 세봅니다. 자, 그러면 써야 되겠네요. 몇 가지죠? 12가지. 사유에다가 씁시다. 12가지. 그리고 12가지를 손으로 꼽으면서 딱딱딱 12개를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꼭 잘 연습해 두시고. 자, 그다음 절대적 무효하고 상대적 무효 해봅시다. 얘도 이미 다 공부를 하고 왔는데 무효를 가지고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이게 뭐죠? 절대적 무효. 무효로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이게 상대적 무효인데 먼저 절대적 무효에 해당하는 거 뭐 있어요? 그다음 상대적 무효에 해당하는 거. 이게 쉽겠죠? 상대적 무효에 해당되는 게 두 개죠. 비통, 비유, 무선, 통정, 무선. 이 두 가지가 상대적 무효가 되는 겁니다. 그럼 쭉 다 연결하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다른 것들은 다 절대적 무효에 해당하고 비통 두 가지만 무슨 무효에 해당한다? 상대적 무효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그럼 이 무효 두 가지 중에는 뭐가 쪽수가 훨씬 많아요?
절대적 무효가 훨씬 쪽수가 많죠. 쪽수가 많은 게 원칙인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적 무효에다가 원칙을 쓸까요? 무효는 두 가지 중에서 뭐가 원칙이다? 절대적 무효가 원칙이라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아까 무효는 뜻이 뭐라고 그랬죠? 다시 무효는 언제부터? 처음부터 아무런 효력이 생기지 않는 게 무효. 그럼 이때 무효인 법률행위에 의해서 아무것도 이행한 게 없다. 그럼 이행 안 하고 끝나면 되죠. 그런데 무효인 법률행위에 의해서 자기가 상대방한테 준 게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법률행위가 무효가 되었을 때 자기가 상대방한테 준 거 돌려줘라고 반환 청구할 수 있는 게 원칙이에요? 없는 게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무효인 경우에 자기가 상대방한테 준 거 돌려줘라고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죠. 그 반환 청구할 수 있는데 반환 청구할 수 있는 그 반환 청구 이름 뭐죠? 그거? 아니요. 원상회복을 말하시면 안 돼요. 원상회복은 해제일 때 원상회복이 되는 거고 무효 취소일 때는 반드시 이 표현을 사용하셔야 된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라고 표현하셔야 됩니다. 무슨 청구? 부당이득 반환 청구. 그럼 법률행위가 무효가 되었을 때 자기가 상대방한테 준 거 돌려줘. 즉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런데 안 되는 경우도 있죠. 배웠는데 부당이득 반환 청구 안 되는 경우가 그게 불법 원인급여죠. 불법 원인급여. 즉 첩계약서 할애할 때 반사회적 법률행위를 원인으로 다른 사람에게 물건 주는 게 불법 원인급여고 불법 원인급여에 해당되면 원칙적으로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다만 불법 원인급여이지만 또 반환 청구할 수 있는 예외가 또 있죠. 그게 노인 사례였었죠. 불법의 원인이 누구에게만 있는데 수익자에게만 있는데 다시 반환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다시 무효는 뜻이 뭐라고요? 언제부터? 처음부터 아무런 효력이 생기지 않는 거. 자, 다만 이때 우리 법에서는 무효인 놈을 유효하게 살려주는 제도 세 가지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무효의 재생인데 반드시 씁니다. 첫 번째, 일부 무효의 법리. 두 번째, 무효 행위의 전환. 세 번째, 무효 행위의 추인. 이 세 가지가 무효를 유효하게 바꿔주는, 마치 재활용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무효를 유효하게 바꿔주는 제도 세 가지입니다. 다시 무효의 재생제도 세 가지 뭐 있다고요? 일부 무효의 법리, 무효행위 전환, 무효행위 추인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게 전체 체계니까 요 한 페이지 안에 무효의 전체 체계가 다 들어가 있어요. 자, 그럼 하나씩 좀 해봅시다. 일부 무효의 법리부터요. 자, 얘는 137조인데 여러분 기본서로는 171페이지입니다. 기본서 171페이지고 교환은 3페이지 상단에 있어요. 자, 먼저 137조 조문 한번 읽어봅시다. 자, 칠판에 제가 띄워놨으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읽어보겠어요. 시작.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그러나 그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아니한다. 자, 일단 요 137조 조문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하나 있는데 그 단어가 뭘까요? 하였을. 그게 제일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리고 첫 스타트가 뭐로 되죠? 137조 조문이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뭐 있대? 무효인 때. 다시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 자, 일부 무효의 법률은 내용은 간단해서요. 칠판을 볼까요? 자, 그러면 먼저 당사자가 법률행위를 요만큼 이렇게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는 유효이고 여기는 무효예요. 자, 왼쪽 부분은 유효, 오른쪽 부분은 무효라는 겁니다. 이렇게 법률행위 중 일부가 무효예요. 그러면 전부 무효가 원칙이에요? 아니면 일부 유효가 원칙이에요? 이건 당사자의 의사를 좀 고려를 해보면 되는데 갑이라는 사람이 공장을 지으려고 보니까 100평짜리 땅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100평짜리 땅인 줄 알고 계약을 체결해서 나중에 실제 측량을 해봤는데 80평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장을 지으려고 100평짜리 땅을 찾아서 계약을 체결했는데 80평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몇 평이 모자란 거죠? 20평이 모자란 거죠. 그러면 80평만큼은 계약이 뭐한 경우죠? 유효. 20평만큼은 계약이 무효인 경우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원래 공장을 지으려고 100평짜리 땅이 필요해서 100평짜리 땅을 찾았고 그렇게 계약을 체결했는데 80평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갑은 80평만이라도 사는 거예요? 다른 100평짜리 땅을 찾는 거예요? 다른 100평짜리 땅을 찾는 거죠. 이렇게 법률행위 중 일부가 무효면 원칙은 전부 무효가 원칙이다. 일부 유효가 원칙이다. 전부 무효가 원칙이라는 겁니다. 전부 무효에다가 원칙을 쓸까요? 쉬운 내용이지만 틀리면 안 됩니다. 법률행위 중 일부가 무효예요. 원칙은 전부 무효가 원칙이다. 일부 유효가 원칙이다. 전부 무효가 원칙. 다만 일부분만이라도 유효하게 될 수 있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먼저 일부분이 유효하게 되려면 첫 번째가요. 유효한 부분하고 무효인 부분을 일단 나눌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가분성입니다. 쓸까요? 유효한 부분하고
무효인 부분을 일단 나눌 수 있어야 한다. 가분성이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 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즉 당사자의 의사가 있어야 되는데 이 당사자의 의사는 실제 존재하는 실제적인 의사이어야 돼요? 아니면 가상적 의사이면 되는 거야? 가상적 의사이면 되는 거죠.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 행위를 하였을 것이다 라고 추측이 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이때 당사자 의사는 무슨 의사이다? 가상적 의사. 이렇게 두 가지 요건입니다. 가분성과 가상적 의사가 있으면 일부분이 유효하게 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일부분의 범죄가 뭐예요? 그럼 이거 풀어서 설명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법률행위 일부분이 뭐인데 무효인데 일단 뭐가 원칙이나 전부 무효가 원칙이나 뭐와 뭐가 있으면 가분성과 가상적 의사가 있으면 일부분이 유효하게 되는 법리입니다. 이렇게 말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첫 스타트를 다시 볼까요? 법률행위 일부분이 뭐인데 무효. 다시 법률행위 일부분이 무효인데 그러면 당사자가 법률행위를 했는데 일부에만 취소 사유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일부에만 취소 사유가 존재하고 나머지 부분은 취소 사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일부만을 취소하는 건 돼야 안 돼요. 얘가 무슨 법리죠? 일부 무효의 법리인데 그건 법률행위 일부분이 무효일 때 적용되는 내용이 137조예요. 그러면 법률행위 일부분에만 취소 사유가 있을 때 일부만을 취소하는 것도 된다 안 된다? 된다는 겁니다. 이것도 중요합니다. 잘 쓸까요? 자 대신 요건은 두 개 똑같아요. 요건 두 가지는 뭐와 뭐죠? 가야. 뭐와 뭐가 있을 때 가분성과 가상적 의사가 있을 때 이것도 잘 씁니다. 법률행위 일부만을 취소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조문을 봤으니까 이제 판례 한번 읽어봅시다. 일부 취소에 관한 판례가 있는데 한 장 넘겨볼까요? 172페이지 봅시다. 기본서 가서 172페이지. 자 172페이지 찾았어요? 자 거기 양가로 5번에 보면 일부 취소의 문제라고 되어 있는 거 찾았죠? 일부 취소의 문제가 찾았어요? 자 통설과 판례는 일부 무효의 법리를 유추 중에서 일부 취소도 인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밑에 가면 작은 글씨. 자 첫 번째 판례 갑시다. 앞에 밑줄하고 잘 따라올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법률행위 일부분에 무슨 사유가 있는데 취소 사유가 있는데 자 그 다음에 요 뒤에 같이 읽어볼까요? 보겠습니다. 시작. 그 법률행위가 뭐하거나 가분적, 그 가분적에다가 동그라미 1. 그다음 목적물의 일부가 특정될 수 있다면 그것도 나눌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인 겁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만이라도 이를 유지하려는 당사자의 무슨 의사? 가상적 의사. 가상적 의사에다가 동그라미 2. 그 요 내용입니다. 일단 법률행위가 나눌 수 있어야 되고 나머지 부분만이라도 법률행위를 했을 것이다. 유지했을 것이라는 가상적 의사가 있으면 그때 그 일부만을 뭐 할 수도 있다. 취소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일부 무효의 법률을 유추 적용해서 법률행위 일부만을 취소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해두고요. 좀 쉬었다가 무효행위 전환, 무효행위 추인제도 보도록 하겠습니다.